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 어제 SLBM 발사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AIP 잠수함에 SLBM 탑재하는 탄도미사일 탑재하는 잠수함이다. 또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SLBM 만든 나라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디젤 잠수함의 원조 아닙니까? 여기서 한국 이거 안 되겠다. 한국에게 우리가 잠수함 기술을 가르쳐줬더니 이거 지금 우리를 그냥 능가해버리네.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1900톤짜리 호위함에다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는 무지막지한 개량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소형 미사일 방어 전투함이 곧 탄생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톤짜리 초기함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독일로부터 4척의 사르6급 초기함을 모두 인수한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주도로 이 초기함의 핵심 요격 체계로 바락 MX를 통합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14일 밝혔습니다. 바락 MX는 인도 해군의 꼴카타급 방공 구축함의 함대공 미사일로 채택되었던 바락 에이스의 최신 개량 버전인데요. 100km급의 사거리와 30km급의 요격 고도, 능동 레이더 유도를 통한 우수한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은 물론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르6급의 바락 MX를 통합하면서 이를 운용하기 위한 레이더로 우리 해군의 마라도함에도 탑재된 고성능 A사 레이더인 ELM-2248 MF-스타 레이더의 개량형을 장착했는데요. 이 레이더는 S밴드 대역을 채택해 300km급 탐지 성능을 갖추고 있고 전술 탄도탄에 대한 추적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사르6급은 1900톤의 배수량과 90m 수준에 불과한 작은 선체를 가지고 있지만 바락 MX 함대공 미사일 32발을 수직 발사관에 탑재하고 이와 함께 아이언돔의 해상형으로 70km급 사거리와 마찬가지로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춘 C돔 시스템에 40발의 타미르 미사일을 갖추어 총 72발의 함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사거리 400km급의 가브리엘 V 대함 미사일도 무려 16발이나 탑재하고 있는 중무장함입니다. 사르6급은 내년까지 총 4척이 전력화되어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진행된 사르5급 3척과 함께 이스라엘 해군의 주력을 이룰 예정인데요. 이들 전력의 합류로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은 한층 더 두터워지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이거 1900톤짜리입니다. 생긴 건 좀 밑에서 찍다 보니까 좀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1900톤. 1900톤이면 우리 한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울산급 호위함 그 정도 덩치예요. 그게 1900톤이니까 그런 울산급 호위함 덩치에다가 미사일을 그것도 탄도미사일을 10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모두 32발 그리고 70km 밖에서 또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C돔 타미르 미사일 또 40발 해서 총 72발의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거 또 16발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장이 되냐. 그리고 그와 함께 후방에 헬기갑판 설치해서 헬기도 한 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군함을 만들었어요. 이거 이제 4척을 독일로부터 도입을 했고 여기에 들어간 센서류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또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왜 이런 배가 필요하냐. 이스라엘도 해상에 유전이 있어요. 근데 그 해상 유전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티 반군 보셨듯이 반군임에도 불구하고 무장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타격하는 등 그런 괴롭힘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상대하는 하마스라든지 카타입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무장 세력들이 지금 중동에서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탄도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니까 해상 유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함에 1900톤짜리 작은 군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데 아무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한국의 10,000톤짜리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죠. 정말 참 황당한데 한국이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강합니까? 여기 또 핵탄두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재산을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투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이지스함에 집어넣으면 중국이나 북한 보기에 니들 왜 미국하고 같이 MD해? 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걸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본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함이 SLBM을 발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SLBM을 쏘는 AIP 잠수함이 됐습니다. 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 개발 후발 국가인 대한민국의 청출어람을 상징하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잠수함 기술을 전수해 주었던 잠수함 선진국인 독일이 도산 안창호급에 자극받아 신형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현용 주력 잠수함인 209형 장보고급과 214형 손원일급 잠수함을 개발한 원조 잠수함 선진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가 차세대 잠수함의 덩치를 현재 수준보다 2배 가까이 키울 예정이라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9월 14일 보도했습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는 차세대 잠수함 모델인 212CD형을 개발하면서 소음 감소와 타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 잠수함을 55억 유로에 6척을 공동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요가 확정되자 이와 관련해 주요 목표 재원을 공개했습니다. 212형을 황골 탈퇴시킨 이 잠수함은 수상 배수량이 1,524톤에서 2,500톤으로 무려 65% 가까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수중 배수량은 3,000톤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길이도 57m에서 73m로 또 폭도 6.8m에서 10m로 증가해 체급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스웨덴의 차세대 잠수함 A26 그리고 이것을 모방한 중국의 유양급 개량형과 마찬가지로 선체 경사면을 적용해 음파를 난반사시키는 스텔스 설계를 도입했고 소음 감소에 심혈을 기울여 2020년대 중반에 등장하는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노르웨이가 개발한 NSM 미사일을 수직 발사관에 탑재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가 적용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잠수함이 목표 성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KSS-3 계열의 가장 강력한 수출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국이 정말 청출어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잠수함 기술을 바로 독일 하데베로부터 도입을 했죠. 그 하데베를 인수한 회사가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인데 뭐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독일의 유명한 그런 중기계 회사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데베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하데베에서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했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와서 우리가 대우중공업이 만들었죠. 대우조선해양에서. 그리고 또 그 만들 때 정말 계약을 좀 이 독일로서는 희한하게 해가지고 한국도 이 209급 잠수함의 파생형 이걸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이해를 줘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얘들 봐. 아니 이제 잠수함 기술 배워간 나라가 이걸 인도네시아 잠수함 시장에서 자기네들하고 경쟁해서 자기네들 떨어뜨려버리고 한국이 이겨버렸으니까 야 얘들 안 되겠네 해서 214 AIP 잠수함 214 사업할 때는 한국에게 그 라이센스를 안 줬어요. 그냥 니들이 라이센스 생산만 해 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을 시작했죠. 그랬는데 한국이 안 주니까 그럼 뭐 안 주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군 주도로 함정사업부에서 장보고3 사업단을 만들고 이걸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뭐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우리가 정말 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7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인도 디젤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여기 우리 도산 안창호 개량형 배치 2 정도 모델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입찰을 했고 들어가 있고 티센크루프 마린도 212 개량형을 넣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 안 되겠거든요. 이 도산 안창호급의 스펙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티센크루프 마린은 드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도산 안창호의 장점은 뭐냐? SLBM 쏘는 거 아닙니까? 타격력 아닙니까? 잠수함이 은밀하게 헌터킬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밀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비핵 국가라고 해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이런 무기체계 가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핵무기만 안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도산 안창호가 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SLBM 강력한 타격력 이런 걸 하려면 덩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독일 잠수함은 덩치가 다 작습니다. 독일은 뭐 사실 잠수함 원조죠. 유보트를 통해서 뭐 전 세계 바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독일이 이 덩치를 키우겠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하고 경쟁하겠다라고 하는데 독일 잠수함은 사실 조용하기로 정평이 나 있죠. 우리 손원일 잠수함도 굉장히 조용한 잠수함인데 그런 조용한 잠수함이 덩치를 키워서 타격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우리 도산 안창호급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쪼록 독일이 SLBM까지는 탑재하지 못하는 그런 잠수함이 되길 기대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여기 SLBM까지는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콩스버그사에서 만든 NSM 이 하이로 날아갔을 때 555km 그리고 시스키밍 버전으로 날아갔을 때는 185km 타격하는 NSM 대한미사일 그걸 수직 발사관에 넣겠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지상하는 잠대지 SLBM을 싣는 그런 잠수함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세계에서 도산 안창호를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